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대가 처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날 수는 있다. 이런 요지였는데요. 정치색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촛불 집회는 부산대 학생 일부가 모여 열기로 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1,200만 원의 장학금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급을 앞둔 조 씨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2년 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학생들 장학금을 받는 일반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조금 그런 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과 관련해 대학 차원에서 해명을 내놨지만 지급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특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학생이 위원장을 맡아 정치색 논란을 빚었던 부산대 촛불 집회 추진위는 위원장을 교체했습니다. 추진위는 28일 일부 학생이 모여 촛불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와 별개로 총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이 부산의 최대 제조업체인데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 지역 경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부산 차량 애용 공동선언식. 부산에 공장을 둔 르노 삼성차를 지역민들이 많이 구매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노사분규 타결 이후 르노 삼성의 내수 판매는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물량 감소 등의 여파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생산량은 98,800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서 르노 삼성은 최근 노조에 시간당 차량 생산 대수를 현재 60대에서 45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 이상 발생하게 되는 유휴 인력에 대해 희망퇴직과 순환휴직 등 방안의 검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다음 달 임금 협상을 앞둔 예민한 시점인데다 노동 강도를 줄이면 구조조정은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르노 삼성의 생산량 감소와 노사 갈등 재현 조짐에 지역 자동차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완성차 업체의 이런 어려움은 결국에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 최대 제조업체인 르노 삼성의 인력 감축은 그 파급력과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지역 경제계 전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차량 번호가 지금의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지만 번호 인식 카메라의 업데이트는 부족해 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22,000개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의 업데이트 완료율은 이달 말까지 85%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신규 번호판을 배부할 때 대응 요령 등을 적은 안내문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사회면입니다. 낙동강에 퍼진 녹조 탓에 낙동강 수상 레포츠 시설의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강 마리나 사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구가 전전긍긍한다는데요. 부산시가 정부와 논의해 적극적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특급 호텔인 해운대 그랜드 호텔의 폐업 예고로 지역 특급 호텔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말 폐업할 예정인 해운대 그랜드 호텔은 서울의 대형 시행사와 매각 관련 MOU를 맺고 레지던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듯 해운대 지역 특급 호텔들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고급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시내 도로 위 도로 파임 현상이 속출하고 있지만 배상을 받는 비율은 차량 10대 가운데 석 대꼴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포트홀 국가 배상 신청은 128건, 배상 판정이 난 건 40건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 이외에는 피해 입증이 어려워 인과관계 증명에 한계가 있고 배상심의위원회 도로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전문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다가 저녁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남해상에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하겠지만 비의 양은 내일과 모레보다 오늘이 더 많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가리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한낮에 부산과 울산이 27도, 양산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가 내리긴 하겠지만 오늘보다 비의 양은 적겠고요. 비가 오면서 모레 낮 기온은 2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부산 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당사자가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기념품점의 지시에 본인의 소장품을 전시하도록 한 것, 이 행위가 계약 조건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김 관장의 이런 행위는 법에 따른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부산 시립미술관, 김선희 부산 시립미술관장이 기념품점 대표 A씨에게 일부 상품을 치우라고 지시합니다. 미술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치울 것 같으면 내일 아침 9시에 들어오라.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확 쳐버리라. 둘 중에 하나만. 빈 공간에는 결국 김 관장 개인 소장 판화와 지인의 고가 소장품이 놓였습니다. A씨는 김 관장의 지시 과정에서 지역 작가 비하 발언 등 인격적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시립미술관과 지역미술을 위해 소신껏 일했고 이번 사태가 매끄럽지 못한 소통 방식에 있었음을 반성하고 국제 전시회를 앞두고 A씨와 맺은 계약안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지시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명확히 지키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관장의 지시는 A씨의 핵심 권리인 수익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행정절차법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시 반드시 공문을 통해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공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는 협조를 구해야지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관장 부임 전까지 미술관 측은 A씨에게 공문으로 지시사항을 보내왔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직인이 지킨 공문 발수령을 통해서 어떤 그런 요구를 해야죠. 공인으로서 김 관장 본인과 지인의 소장품을 기념품점에 갖다 놓은 이유 역시 조사가 필요한 가운데 A씨는 업무 방해와 폭언 등의 혐의로 김 관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게 바로 항만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부산항 일대에 배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황 함유량이 낮은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고 운항 속도도 대폭 낮아집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인 부산항, 선박과 하역 장비, 화물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부산항 일대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대형 선박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산항이 전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세먼지도 조금 높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항만들이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9월부터 부산항 일대는 배출 규제 해역과 저속 운항 해역으로 지정됩니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0.1% 이하로 낮춰야 하고 선박 운항 속도도 시속 22km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또 연료유 공급 시기와 사용량 등 일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한 달에 10척 수준에 머물던 단속 검사를 100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휴대용 추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좀 추가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요것도 지금 감시 좀 확대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중소 연안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큰 만큼 내년은 선박이 정박 중일 때만 적용되고 전면 도입은 22년부터입니다.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황산화물 배출 저감이 이제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이제 적어서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본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가지고. 항만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던 부산항이 배출 규제 해역 시행과 함께 클린항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앞서 보도한 부산시립미술관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부산시가 다음 주쯤 감사 결과를 정식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다음 주 오거돈 시장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시립미술관장의 입주업체 갑질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이나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는지, 시립미술관장으로서의 윤리 위반이나 비위는 없는지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오거돈 시장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 주쯤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정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요구하거나 경고나 주의 등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한국미술협회와 부산미술협회도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과 막말, 소장품 판매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자격이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제2호 수소 충전소가 지난주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문을 여는데 충전 요금은 킬로그램당 8,800원 선입니다. 부산에는 현재 수소 자가용 200대가 보급돼 있는데 대당 3,45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충전소만 확충되면 수소차 보급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시는 올해 중으로 수소차 550대를 보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수소차 4,500대와 수소버스 1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을 청정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빨리 이런 수소버스를 보급해야 되고 또 전기차도 함께 보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 8대 부산시 의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시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단 한 차례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경실련의 8대 부산시 의회 1년차 의정평가 결과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46명 가운데 지금까지 시정 질문을 1회도 하지 않은 의원이 24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 조례 대표 발의를 한 건도 안 한 시의원도 11명이나 됐습니다. 8대 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에서 의원 평균 점수는 54.87점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는데 실대 때보다 좋아진 건 본회의 출석률 정도라는 평가입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을 알몸으로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공연 음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재 경찰서는 부산시의회 건물 2층 남자 화장실에 옷을 벗어둔 뒤 여자 화장실 안팎을 알몸으로 돌아다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의회 건물 출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공연 음란 혐의 외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노포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31살 정모 씨의 1톤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 등 탑승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에 실려있던 공구 등이 도로로 떨어져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해운대구 재성동의 한 유제품 제조업체 대리점 창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창고 안 업소용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부산항 일용직 공급업체의 명의만 올려두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항운 노조원 47살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 유력 지부장의 동생인 송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3년 동안 부산신항 인력공급업체 N사의 배차반장으로 취직한 뒤 출근도 하지 않고 월 600만 원씩 모두 약 2억 5천만 원의 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산항운노조가 항만에서 누리는 제왕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2020 KBO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내년 시즌 활약할 신인 10명에 대한 지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차 신인 지명식에서 1라운드 4순위로 대전고 출신 왼손 투수 홍민기를 지명하는 등 모두 10명의 신인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포지션별로는 왼손 투수 5명, 내야수 2명, 외야수 2명, 포수 1명이 롯데 지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리그 9위인 롯데는 오늘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4위 LG 트윈스를 상대로 경기를 펼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도 신입사원 88명에 대한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채용 부문별 인원은 기술보증과 기술평가 부문 77명, 채권관리 부문 7명, 전산 부문 4명으로 기보 창립 이래 두 번째로 큰 채용 규모입니다. 입사 지원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1시까지 기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면접 등을 거쳐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위가 어제 청년연구모임 청년과 함께 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의 다양한 청년 의견을 청취해 부산시의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어제 포럼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직접 참가해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첫 벼베기가 어제 강서구 죽동동의 한 논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벼는 조생종인 운광벼로 지난 4월 22일 심은 뒤 127일 만에 수확된 겁니다. 이번에 거둬들인 쌀은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햅쌀로 포장돼 추석 전 일반 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이었던 음주 사망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는 94건으로 28% 줄었고 부상자도 221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42% 감소했습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공포에 따라 부산시가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액 조정에 나섭니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다가 저녁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하겠지만 비의 양은 내일과 모레보다 오늘이 더 많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모레 낮 기온은 2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 당신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예약하려고요. 행복한 미소 덴티스 임플란트. 테라스를 더했다. 호텔형 로비를 더했다. 층별 분리수거 시설을 더했다. 어디 아파트야? 아니, 오피스텔. 여기는 서면 대시양 스튜디오. 기대를 넘는 투자 가치.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첫 벼수확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